저는 오늘 남편을 의심했고 배신했다고 믿었고 결국 큰 죄를 저질렀습니다. 하지만 마지막에 알게 됐습니다. 가족을 위해 목숨 걸고 싸운 사람이 누구였는지를. 그리고 저는 제 인생에서 가장 큰 오해를 했다는 걸 깨달았습니다. 이 이야기는 실제 주변에서 충분히 일어날 수 있는 완전 창작 감동 실화 기반 각색 스토리입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무료입니다. 여러분의 한 번의 클릭이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영상 시작합니다. 제 이름은 윤혜정, 52살입니다. 저는 남편 박도현 55, 아들 민석 24대 학생, 그리고 시어머니 한명숙 여사 78와 함께 오래된 아파트에서 조용히 살고 있습니다. 누구에게 내세울 만큼 화려하지 않아도 소박한 저녁 식탁에 따뜻한 국 한 그릇만 있어도 감사한 삶이었습니다. 남편 도연은 3년 전 대기업 구조조정으로 퇴직했습니다. 20년 넘게 다닌 회사였지만 어느 날 갑자기 받은 통보에 그는 한동안 말을 잃었습니다. 하지만 주저앉아 있을 수만은 없었습니다. 가족이 있었으니까요. 지금 남편은 작은 인테리어 공사업체를 운영합니다. 수입은 들쑥날쑥하지만 새벽마다 공구박스를 들고 나가는 그의 뒷모습을 볼 때면 저는 늘 마음속으로 다짐했습니다. 잘 견디자. 함께 버티면 되지. 아들 민석이는 대학교 4학년입니다. 등록금과 생활비가 만만치 않지만 아르바이트를 병행하며 묵묵히 공부하는 아들을 보면 저는 가슴이 뿌듯하면서도 미안했습니다. 더 좋은 환경을 만들어주지 못한 것 같아서요. 시어머니는 관절이 좋지 않으셔서 집에서 주로 지내십니다. 하지만 손주를 챙기고 제가 퇴근하면 따뜻한 차 한 잔을 내어주시는 그 마음이 저에겐 큰 위로였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남편의 고등학교 친구 강철우가 모임에 초대했다며 저에게 말했습니다. 혜정아, 이번 주 토요일 점심에 같이 가자. 다들 부부 동반한대. 솔직히 마음이 불편했습니다. 최근 남편 회사 상황이 좋지 않은 걸 눈치채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도면을 붙잡고 밤새 끙끙대는 날이 늘어났고 전화가 올 때마다 표정이 굳어지는 걸 여러 번 보았습니다. 한숨 쉬는 횟수도 부쩍 늘었습니다. 괜찮아? 요즘 피곤해 보이는데. 제 말에 남편은 억지로 웃으며 답했습니다. 괜찮아. 원래 일하면 다 그런 거지 뭐. 하지만 저는 알고 있었습니다. 식탁 서랍에 숨겨둔 독촉장들, 밤늦게 통장 정리하며 한숨 쉬던 모습, 아들 앞에서만큼은 웃으려 애쓰던 그 표정들을요. 그래서 모임 제안을 받았을 때 더 거북했습니다. 다들 잘 사는 친구들인데 우리만 초라해 보일까봐 두려웠습니다. 하지만 남편은 제 손을 잡으며 말했습니다. 이번엔 꼭 같이 가줘. 체면 좀 세우고 싶다. 그 눈빛에는 애원이 담겨 있었습니다. 저는 더 이상 거절할 수 없었습니다. 그렇게 저는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때는 몰랐습니다. 그 모임이 우리 가족 모든 것을 뒤흔들 시작점이 될 줄은. 모임 장소는 압구정의 한 고급 레스토랑이었습니다. 유리 천장에 1,000만 원짜리 샹들리에가 반짝였고 한눈에도 값비싼 향수 냄새가 가득했습니다. 저는 옷장에서 가장 나은 옷을 꺼내 입었지만 그곳에 모인 사람들 사이에서 저는 너무 초라해 보였습니다. 강철우 부인이 먼저 다가왔습니다. 어머, 혜정 씨 오셨어요? 요즘 도연 씨 사업 대박 났다면서요? 순간 남편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애써 미소 지었습니다. 아니에요. 그럭저럭 작은 업체라 뭐. 그때 다른 친구의 부인이 웃으며 끼어들었습니다. 겸손도 유분수지 우리 남편이 그러던데 도연 씨 요즘 대형 건물 공사 딴에서 떼돈 번다며? 저는 당황했습니다.
무슨 소리인지 전혀 몰랐습니다. 남편도 어색하게 웃기만 할 뿐이었습니다. 혹시 정말 큰 계약이 성사된 건가? 잠시 기대감이 스쳤습니다. 그동안 고생한 보람이 드디어 빛을 보는 건가 싶었습니다. 하지만 그 순간이었습니다. 강철우가 와인 잔을 들며 큰 소리로 말했습니다. 여러분, 건배합시다. 우리 도연이가 드디어 성공했으니. 짝짝짝 박수 소리가 울렸습니다. 저는 혼란스러웠습니다. 남편은 왜 아무 말도 안 한 걸까요? 왜 이렇게 불편한 표정일까요? 그때 강철우 부인이 갑자기 목소리를 낮추며 말했습니다. 근데 혜정 씨 한 가지 궁금한 게 있어요. 네. 도연 씨 회사 공사대금 3억 대였다는 소문 들었는데 그건 해결됐어요? 순간 테이블이 조용해졌습니다. 남편은 숟가락을 떨어뜨렸고 저는 얼굴이 화끈거렸습니다. 무슨 소리예요? 아이고, 모르셨어요? 요즘 그 동네에서 난리인데. 다른 부인들도 수군거리기 시작했습니다. 어머, 나도 들었어. 하청업체랑 싸우고 있다던데. 부도 난다는 얘기도 있던데요? 저는 남편을 바라봤습니다. 그는 고개를 숙인 채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강철우가 웃으며 말했습니다. 괜찮아요, 도연아. 친구 좋다는 게 뭐야? 내가 도와줄게. 그 말에 모두가 박수를 쳤습니다. 하지만 저는 알 수 있었습니다. 그 웃음 속에 숨은 칼날을. 그들은 우리를 돕는 게 아니었습니다. 무너지는 우리를 구경하러 온 것이었습니다. 집으로 돌아오는 차 안, 저는 남편에게 물었습니다. 당신 나한테 숨긴 거 있어? 남편은 한참을 침묵하다가 말했습니다. 미안해. 그리고 며칠 뒤 더 큰 충격이 찾아왔습니다. 은행 문자 알림, 통장 잔액 전액 인출, 현관문 틈으로 밀려 들어온 채무 독촉장 5장, 책상 위에 놓인 남편의 휴대전화와 결혼반지. 도연은 흔적 없이 사라졌습니다. 저는 바닥에 주저앉았습니다. 나까지 속인 거야? 손이 떨렸습니다. 숨이 막혔습니다. 25년을 함께 산 사람이 어떻게 아무 말 없이 사라질 수 있단 말입니까? 하루 종일 남편을 찾아 전화했습니다. 친구들, 동료들, 친척들 아는 사람이란 사람은 모두 찾아다녔습니다. 없다. 모른다. 연락이 끊겼다. 돌아오는 건 차가운 대답뿐이었습니다. 그날 밤 저는 식탁 앞에 앉아 울음을 삼키고 있었습니다. 시어머니께 걱정 끼치고 싶지 않았습니다. 민석이에게 상처 주고 싶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눈물은 멈출 수가 없었습니다. 25년이 이렇게 가볍게 무너질 수 있는 거구나. 그때였습니다. 시어머니가 제 옆에 조용히 앉으셨습니다. 그리고 떨리는 손으로 제 손을 꼭 잡으셨습니다. 혜정아, 너무 미워하지 마라. 저는 고개를 들었습니다. 시어머니의 눈에도 눈물이 고여 있었습니다. 어머니, 저희를 버렸어요. 저한테도, 어머니한테도, 민석이한테도 거짓말한 거예요. 목이 메었습니다. 울부짖듯 쏟아져 나오는 말들이 저를 더 아프게 했습니다. 시어머니는 한참을 침묵하시다가 떨리는 목소리로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모르는 게 있다. 뭐가요? 뭘 더 모른단 말씀이세요? 도연이가 사라진 게 다 너희를 지키려는 거였어. 저는 믿을 수 없었습니다. 무슨 말씀이세요? 빚더미에 우릴 남겨두고 도망간 게 지키는 거예요? 시어머니는 천천히 일어나 방으로 들어가셨습니다. 그리고 장롱 깊숙이 숨겨둔 두툼한 봉투와 서류 뭉치를 꺼내 오셨습니다. 이걸 봐라. 저는 떨리는 손으로 서류를 펼쳤습니다. 차용증, 계약서, 녹취록, 그리고 협박 문자네요. 강철우가 민석이 등록금 3천만 원을 빌려갔다. 네, 작년 여름이었어.
민석이 등록금이 급하게 필요하다고 했을 때 도연이가 모아둔 돈으로는 부족했단다. 그때 강철우가 먼저 연락했지. 내가 도와주겠다고. 시어머니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그런데 그 돈을 안 갚았어. 되레 도연이가 투자 사기꾼으로 몰렸지. 뭐라고요? 저는 서류를 다시 봤습니다. 거기엔 강철우가 여러 사람에게 도연을 사기꾼으로 모함한 증거들이 있었습니다. 도연이가 그걸 밝히려고 했어. 증거를 모으고 변호사를 만나고 하지만 그 순간 시어머니는 휴대폰을 꺼내 문자 하나를 보여주셨습니다. 가족 다칠 수 있어. 조용히 사라져. 저의 호흡이 멎었습니다. 그래서 도연이가. 시어머니는 눈물을 흘리며 고개를 끄덕이셨습니다. 내 옆에 두면 내가 다칠까봐, 민석이가 다칠까봐. 나한테도 제대로 말 못하고 혼자 싸우러 간 거야. 저는 그 자리에서 무너졌습니다. 나는 남편을 미워하고 있었습니다. 그 시간 그는 가족을 위해 피 흘리고 있었습니다. 나는 그 사람을 배신자라고 생각했어요. 아니다. 너희 아버지는 끝까지 너희를 지키려는 사람이야. 저는 서류를 가슴에 안고 흐느꼈습니다. 제 심장이 찢어지는 것 같았습니다. 미안했습니다. 원망했던 제 자신이, 남편의 마음을 몰라줬던 제가 너무 미안했습니다. 그리고 다짐했습니다. 이제는 내가 당신 곁에 설게요. 혼자 두지 않을게요. 일주일 뒤 예상치 못한 초대장이 도착했습니다. 강철우 부부가 주최하는 성공 기념 만찬이라는 화려한 카드였습니다. 저는 그 카드를 보며 이를 악물었습니다. 어머니, 이거 봐요. 시어머니는 초대장을 보시더니 조용히 말씀하셨습니다. 가자. 이번엔 우리가 가야 한다. 하지만 도연이 혼자 싸우게 둘 순 없어. 이제는 우리가 나설 때야. 그날 밤 시어머니는 떨리는 손으로 어딘가에 전화를 거셨습니다. 누구와 통화하시는지는 몰랐지만 그 목소리엔 결연함이 담겨 있었습니다. 며칠 뒤 저희는 모임 장소인 고급 호텔 VIP룸에 도착했습니다. 전보다 더 화려한 분위기였습니다. 강철우 부부는 명품 옷을 휘날리며 당당하게 자리하고 있었습니다. 강철우 부인이 저를 보자마자 큰 소리로 말했습니다. 어머, 혜정 씨, 오셨네요? 요즘 어떻게 지내세요? 주변 사람들의 시선이 일제히 저에게 쏠렸습니다. 동정 어린 눈빛, 호기심 가득한 표정들, 저는 참을 수 없는 수치심을 느꼈습니다. 강철우가 웃으며 말했습니다. 힘든 사람 있으면 도와줘야죠. 혜정 씨, 용기 내세요. 도연 씨는 어디 계시고? 웃음소리가 터져 나왔습니다. 누군가는 킥킥거렸고 누군가는 고개를 절레절레 흔들었습니다. 저는 주먹을 꽉 쥐었습니다. 시어머니가 제 손을 꼭 잡아주셨습니다. 조금만 참아라, 시어머니가 속삭였습니다. 바로 그때였습니다. 문이 열렸습니다. 남편 도연이 들어왔습니다. 얼굴은 헬쑥했지만 눈빛만큼은 또렷했습니다. 손에는 두꺼운 서류철이 들려 있었습니다. 방안이 술렁였습니다. 저 사람이 부도났다던 사람 아니야? 남편은 강철우를 똑바로 쳐다보며 천천히 테이블 위에 서류를 펼쳤습니다. 여기 있습니다. 그의 목소리는 낮았지만 단호했습니다. 강철우, 당신이 민석이 등록금 3천만 원을 빌려간 차용증. 2023년 7월 15일자입니다. 강철우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그리고 당신이 회사 공금 1억 2천을 빼돌린 내역. 여기 은행 거래 기록 전부 있습니다. 뭐야? 투자 사기로 모은 계좌 기록. 피해자만 23명입니다. 서류가 테이블 위로 쏟아졌습니다. 방안이 얼어붙었습니다. 남편의 말은 이어졌습니다. 나는 도망간 게 아닙니다. 일주일 동안 변호사,
회계사, 금융조사관들과 함께 당신의 범죄 증거를 모았습니다. 진실을 밝히려고 모든 걸 걸었습니다. 강철우가 벌떡 일어나 소리쳤습니다. 거짓말이야. 조작이야. 증거가 어디 있어? 그의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습니다. 바로 그때 시어머니가 천천히 일어나셨습니다. 증거라면 여기 계십니다. 문이 다시 열렸습니다. 양복을 입은 변호사 2명과 금융감독원 조사관이 들어왔습니다. 사람들이 술렁였습니다. 변호사가 말했습니다. 저는 박도연 씨의 법률 대리인입니다. 강철우 씨의 횡령, 사기, 명예훼손건에 대해 고소장을 제출했습니다. 조사관이 서류를 꺼내며 덧붙였습니다. 금융거래 내역 전부 확보했습니다. 경찰에 이미 신고 접수됐고 잠시 후 형사들이 도착할 예정입니다. 강철우 부인의 얼굴이 새하얗게 질렸습니다. 여보, 이게 무슨... 정말로 5분도 지나지 않아 문이 열리고 경찰 2명이 들어왔습니다. 강철우 씨 사기 및 횡령 혐의로 동행 수사하겠습니다. 찰칵 수갑 소리가 조용한 방 안에 울렸습니다. 강철우는 결국 고개를 떨구었습니다. 화려했던 만찬장은 순식간에 침묵으로 가득 찼습니다. 저는 남편을 바라봤습니다. 그는 지쳐 보였지만 마침내 짐을 내려놓은 사람처럼 평온해 보였습니다. 그리고 저는 깨달았습니다. 진실은 언젠가 드러난다는 것을. 호텔 밖으로 나오는 순간 저는 더 이상 참을 수 없었습니다. 남편 앞에 서서 그의 가슴을 두드렸습니다. 왜 나에게 말 안 했어? 눈물이 쏟아졌습니다. 왜 혼자 다 짊어졌어? 나는 당신 아내잖아. 25년을 함께 산 사람이잖아. 남편은 떨리는 손으로 제 어깨를 감싸 안았습니다. 미안해, 너희가 상처받을까봐, 내가 약하다고 보일까봐. 바보 같은 사람. 저는 그의 품에 얼굴을 묻고 흐느꼈습니다. 25년 만에 처음으로 이렇게 목 놓아 울었습니다. 시어머니가 우리 곁으로 다가와 남편의 등을 토닥이셨습니다. 그래, 이제 됐다. 다 끝났어. 민석이가 언제 왔는지 우리를 꼭 안아주었습니다. 아빠 고생하셨어요. 그 순간 저는 깨달았습니다. 가족이란 건 완벽해서 아름다운 게 아니라는 걸. 함께 넘어지고, 함께 일어서고, 함께 울고 웃기 때문에 소중한 거라는 걸. 그날 밤 우리는 오랜만에 식탁에 둘러앉았습니다. 시어머니가 끓여주신 된장찌개 한 그릇, 민석이가 사온 김밥 한 줄, 남편이 마트에서 급히 산 과일 몇 조각. 화려하진 않았지만 그 어떤 호텔 만찬보다 따뜻했습니다. 남편이 조용히 말했습니다. 앞으로도 힘들 거야. 빚 갚는 데 시간이 걸릴 거고 다시 시작하는 것도 쉽지 않을 거야. 시어머니가 웃으며 대답하셨습니다. 그래도 괜찮아. 우리 함께잖아. 민석이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아빠, 저 내년에 졸업하면 취직해서 도울게요. 저는 그들의 손을 하나씩 잡았습니다. 이제 같이 버텨. 혼자가 아니야. 우리는 가족이니까. 그날 이후 우리 삶은 천천히 회복되기 시작했습니다. 남편은 작은 사무실을 다시 열었고 민석이는 취직에 성공했습니다. 시어머니는 여전히 따뜻한 국 한 그릇으로 우리를 위로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저는 이제 말할 수 있습니다. 사람의 가치는 가진 것이 아니라 지키는 것으로 증명된다고. 돈보다 중요한 건 끝까지 서로의 손을 놓지 않는 마음이라고. 평범해도 괜찮습니다. 가난해도 괜찮습니다. 서로 지키는 가족이 있다면 그게 진짜 부자입니다. 오늘도 저는 소박한 식탁 앞에 앉아 따뜻한 국 한 그릇을 떠먹으며 생각합니다. 이게 행복이구나. 그리고 남편의 손을 꼭 잡습니다. 고마워요. 포기하지 않아줘서. 남편이 미소 짓습니다.
나도 고마워. 끝까지 믿어줘서. 여러분, 이 이야기가 마음에 닿았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클릭 하나가 또 다른 감동 스토리를 만드는 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